처음 개미를 키우기 전에 입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요, 어떤 사육장에서 키울까, 어떤 개미를 키울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럴 때 큐큐의 개미굴에서 말하던 내용은 노랭이 말고 개미라는 존재는 없다, 아무 개미나 아무 통에 주워 넣어 키우세요 하는 아주 정석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게 개미가 아주 여기저기 다양하게 살고 있고 사람마다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나는 매일매일 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 넉넉한 관리 주기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이나 겨울에 동면을 시켜줄 공간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개미 사육을 티 안 나게 끼워 넣어야 하니 잘 맞는 개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막말로 누가 쉽다 해서 키웠는데 왕국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근근히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개미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리하느라 나는 다른 일을 못하겠다, 삶이 피폐해졌다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개미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입문종을 찾아보는 이유는요, 개미 사육에 입문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다른 생물들처럼 입문종이 있어서 키우기 쉬운 개미를 데려오고 다른 분들의 경험을 배우고 실패를 줄여 행복의 개미 사육, 기쁨의 개미 사육을 하고 싶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입문종은 없습니다. 개미 키우는 거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밥 주고 물 주고가 끝인데, 다만 밥을 어떻게 얼마나 주느냐, 물을 어디에 얼마나 주느냐가 다르긴 하지요. 때문에 걱정이 많은 입문자는 뭘 키워야 할까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매년 올라오고, 대충 키우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경험자의 답변은 뭐 검색하면 다 나옴, 이런 순환이지요. 하지만 말이지요, 입문자는 검색할 줄 모릅니다. 뭘 알아야 검색을 하지요? 개미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입문자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어쩌면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개미로 입문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대충 키울 개미를 나눌 때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하는 게, 구경하는 것 말고는 얻을 것이 없는 개미 사육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크기, 대형종과 중형종, 소형종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개체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면 잘 보이는 대형종, 왕국의 성장, 증식을 관찰하는 목적이면 소형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소형종은 증식이 아니면 보이질 않으니까요. 키울 개미의 크기를 정했다면 이제 생태를 알고 외형을 보시며 대충 아무거나 정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 개미의 외형이나 생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개미를 왜 키웁니까? 키우고 싶으면 키우셔야죠. 키우고 싶은 개미를 접하면서 본인의 사육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먼저 많이 사육하는 대형종 개미들은 대표적으로 왕개미류가 있는데요. 왕개미나 한국 홍가슴개미 같은 최대 크기의 개미가 있고, 얘들보다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큰 흑색 페인 왕개미나 갈색발 왕개미까지는 많은 분들이 키워보실 수 있는 개미들입니다. 병정 계급도 있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 입문자의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지요. 나는 꼭 커다란 개미를 잡아 키울 거야. 큰 개미는 크니까 하는 분들이라면 채집의 편의성, 지역에 상관없이 흔하게 보는 개미라면 일본 왕개미와 갈색발 왕개미가 떠오르는데요. 이 두 녀석은 뭐랄까, 어지간하면 한 번씩은 채집해 키워볼 수 있는 흔한 개미, 왕개미 스타터팩 같은 것이지요. 이런 대형 왕개미류의 비행이 5월 언저리에 진행되니까 봄부터 개미 사육을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아주 기회를 잘 노리신 것이라 1년 동안 신여왕이 왕국을 만드는 모습을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데, 활발한 편인 일본 왕개미와 뭉쳐서 밤에 주로 활동하는 갈색발 왕개미는 습성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편한 방식으로 환경을 다르게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왕개미들은 해외에서 목수개미라 불릴 정도로 나무에 살아가는 것이 베이스인 개미들인데요. 나무에 사는 개미들의 대부분은 수분을 너무 촉촉하게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집에 물이 샌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활 공간에 물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급수대를 놓아주는 건조 사육장들에 적용시켜 보여드린 녀석들 역시 대표적인 나무 개미들이었고, 애초에 이 방식을 연구하던 일본 사육계에서도 미카도 오오아리, 갈색발 왕개미가 건조 사육의 메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수분에 있어서만큼은 식수만 공급하면 오케이,
생각보다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녀석들이지요. 다만 일본 왕개미의 경우에는 다른 나무에 살아가는 왕개미와는 다르게 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왕개미보다 습한 환경에서 사육을 진행했을 때 잘 자라준다는 것인데요. 아주 오랜 기간 석고 사육장이 주류가 될 수 있게 힘을 쓴 개미랄까요. 하지만 재밌는 점은 사육에서 습도가 너무 낮지만 않으면 살아있을 정도로 다른 습하게 키우는 개미들보다는 건조내성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왕개미가 잘 지내주는 사육장에서 혹개미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아주 건조함이 남다르면 죽겠지만 개미를 말려 죽이는 것은 이미 관심박의 개미들이란 뜻이니 그 다음으로는 중소형 개미들, 즉 6mm 빨대를 연결 통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육이 가능한 개미들의 경우 정말 다양한 특징과 종류가 있어서 말이죠. 저는 입문 시기부터 소형종이 다양한 매력이 있다, 대형 왕개미류는 색깔놀이 하며 소형종 사육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대형종보다는 주로 중소형종을 사육하는 편입니다. 먼저 중형종 개미. 중형종들은 대형종이라기엔 작고 소형종이라기엔 큰 개미들인데요. 저는 짱구개미 정도 크기의 개미들을 중형종이라고 봅니다. 장다리 개미도 중형종이고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곰개미 같은 녀석들도 있는데 사실 중형종 개미들은 정말 많지만 사육하기 좋은 개미랄까요? 그런 녀석은 별로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도 많이들 짱구개미나 곰개미 정도를 키우시는데 말이죠. 저는 중형종 개미를 키우시겠다면 겨울철 돌가기로 입수하기 쉬워지는 이 토왕개미, 제주왕개미 같은 소형 왕개미류, 사육장은 조금 더럽게 쓰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찌어찌 잘 살아가는 장다리 개미류를 추천합니다. 물론 짱구개미는 씨앗을 저장하고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라 하시는데 키워보면 씨앗 찌꺼기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꼴을 본다면 그게 더 더럽고 손이 많이 가서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개미들이 오히려 입문 시절에는 좋지 않을까 한달까요. 물론 저는 이런 중형 이상의 개미들보다 개미는 작고 귀여워야 개미지, 나머지는 사문난적 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취향이 확실하다, 아주 소형종만 편애한다 하시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미마다 개성이 다양해 편애하다 보니 소형종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소형종 개미 같은 경우엔 요즘 많이들 키우시는 혹개미, 꼬마개미, 왕주름개미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요. 채집을 하려면 제주도나 남부지방으로 날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잡아다 분양하는 분들이 많아져 사육 데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요즘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무튼 얘네는 키우시는 분도 추천하는 분들도 많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장점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라며 단점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종은 개성이 대형종보다 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장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개미들이지요. 단점, 첫 번째는 세 종류 모두 사육종 왕국 내 교미로 여왕이 증식될 수 있는 개미들입니다. 아니 교님, 이건 장점 아닌가요? 무한의 개미 사육인데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개미쟁이나 바로 날아가겠지만 보통은 더 편한 방법, 돈이랑 바꾸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왕이 늘어난 상태의 왕국을 분리해 분양받는 것에는 리스크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찢는다는 것 자체로도 개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 더해 수명이 제각각인 거죠. 왜 제값을 다 주고 여왕 수명이 랜덤인 리스크는 돈 내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도 입문자인데. 저는 이 생각을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런 종들은 공주개미가 교미 없이 날개를 스스로 떼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이 없다면 여왕개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입문자분들께서는 떼어낸 왕국을 받으실 때 간단한 두 가지만 따져보세요. 첫 번째는 실제로 받아볼 개미의 일개미가 여왕 한 마리당 50마리 이상인가? 두 번째는 분리된 후 알을 낳고 그것을 일개미까지 키워낸 최소한의 안정화를 보냈는가? 이런 작은 안전장치, 그런 입양 규칙을 가지셔야 안정적으로 입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싫다, 나는 당장 키우고 싶다 하신다면 10만원만 게임비로 버린다고 생각하시며 원하는 바 이루시면 마음은 편합니다. 두 번째 소형종의 단점은 탈출인데요. 놀랍게도 저는 이 세 종류의 개미들이 전부 탈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개미와 꼬마개미는 석고를 갈가 틈을 찾아 탈출했었고, 왕주름개미는 빨대에 구멍을 뚫고 탈출했는데, 입문자분들께서 가장 오해하시는 단어가 탈출 방지제입니다. 이것만 쓱싹쓱싹 잘 바르면 탈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육장의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부,
수분 공급 부위 쪽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소형종. 슈퍼 소형종이라면 작은 뚜껑의 틈, 작은 구멍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빨대나 호스를 갉아먹는 것도 나무에서 살아가는 개미들의 능력이니까 연결 호스도 확실히 확인해야겠죠. 그러므로 탈출 방지제는 그저 밥을 줄 때 벽을 타고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용도에 불과한데, 우리의 소형 3대장 녀석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본적으로 먹이장의 얌전에 있지 못하고 계속 위로 오르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탈출 방지제의 효과가 다른 개미들보다는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관리를 할 때 밥을 줄 때에도 마음 편하게 착착 할 수 없었달까요. 탈출 방지제를 자주 쓰게 되고 사육장 선택과 유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하지요. 이렇게 불평만 하면 역시 작고 귀여운 노랭이를 추천하는 뻔한 수작을 부리시려고 밑밥을 까시는군요. 하실 수 있지만, 예쁘게 생긴 노랭이의 최대 단점은 입문자가 키울 때 일기미 하나 못 만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개미들은 개성이 있는 만큼 각자의 단점이 있으니 장점을 보고 사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대부분 집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미들은 소형종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어디에서나 사는 흔한 개미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개미 사육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뭘 더 하고 덜 하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너무 어떤 특별한 인문개미가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미가 인문종이라고 말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동네 하천 근처나 뒷산에서 입문자도 채집할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한 개미라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어쩔 수 없지 하며 지갑으로 채집해 입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입문하지 않아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돈 써가며 개미를 입양할 정도로 급하신 일이 있을까요? 아무튼 동네 주변에서 좋은 개미를 만나 사육을 시작하며, 개미 사육은 이런 맛이구나,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하신다면, 쿄 아저씨가 말하는 입문종이란 이런 의미였구나. 개미 사육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우면 희극 엉엉엉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